항상 한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나라가 위기 겪을 때나 힘든 시기 오거나 진짜 국민들은 노력을 해서 그 극복을 뭔가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폴란드에서 온 Przemysław Kazimierz Gabriel Krąpiec. 확 줄여서 Przem 아니면 볼체라고 부르시면 돼요. 반갑습니다. 폴란드에서 22살, 23살까지 살다가 한국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 14년이니까 지금 37. 폴란드라는 나라는 한 10세기부터 생긴 나라고 사실은 그 전에 폴라니아라는 문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 합쳐서 큰 나라를 만들게 되었어요. 폴란드라는 나라 한국에서 어떻게 알려졌냐면 일단은 교황 요한 파울로 2세 그 다음에는 레흐 바웬사 대통령 폴란드 공산주의 정부를 민주화를 시킨 대통령 때문에 폴란드를 아마 많이 알 거고 거기에다가 우리 둘 나라들은 안타까운 슬픈 역사 가지고 있어서 2차 세계대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두 국가는 예전부터 주변 국가들한테 굉장히 많이 당했기 때문에 많은 한국 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이랑 폴란드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했던 것처럼 안타까운 역사, 폴란드도 마찬가지로 유럽의 심장인 나라라고 하는데 그 위치 때문에 폴란드가 1차, 2차 세계대전에 참여하게 됐고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을 우리 당에서 그냥 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게 됐고 2차 세계대전이 폴란드부터 시작한 거고 그래서 두 국가들은 피해 입은 거는 똑같아요. 보면은 수용소나 똑같이 굉장히 큰 상처를 입힌 나라들이에요. 폴란드하고 한국이랑 비슷한 점 그것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나라들은 기술도 좋았고 옛날부터 뭐 선비들이 엄청 연구하고 막 태양시계나 뭔가 만들고 폴란드도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 많은 피해를 입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생활이 힘든 시기 왔어요. 두 나라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1차, 2차 세계대전들 식민지나 일제 간접기나 다 극복해서 힘을 내서 편하게 좀 생활을 하게 됐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왔어요. 내전이 들어왔는데 한국이 6.25 전쟁 때부터 시작했고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끝나자마자 레드 아미가 모스크바에서 베를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폴란드를 공산주의로 억지로 그냥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랑 비슷하게 한국도 비슷한 역사를 겪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겪고 나서 두 국가들은 굉장히 힘들게 노력을 해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많이 좋아지고 예를 들어서 2004년 보시면은 그때 경제 위기가 왔어요. 나머지 국가들은 다 경제가 안 좋아지고 마이너스 됐고 하락되고 뭐 난리 나고 그랬어요. 근데 유일하게 폴란드랑 한국이 두 나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많은 면에 비슷해요. 그래서 다음으로 그 안타까운 역사 겪어봤으니까 국민성도 비슷해요. 그래서 안 되면 되게 해라. 굉장히 그 면에서 비슷해요. 똑같이 되게 해라라는 말을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어요. 항상 한국도 그렇고 폴란드도 그렇고 나라가 위기 겪을 때나 나라가 뭔가 힘든 시기 오거나 아니면은 독재 겪은 거나 진짜 국민들은 노력을 해서 그 극복을 뭔가 하는 거예요. 폴란드도 그 노동자들의 운동 덕분에 그렇게 됐고 한국 분들은 근무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면에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국민성은 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한일전 할 때 축구할 때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는 마찬가지로 독일이랑 무조건 이겨야 되거나 비기거나 치면 안 돼. 진짜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비슷해요. 약간 스포츠 분야에 관련된 그런 국민성. 국민성 비슷하면 음식도 비슷하죠. 그래서 폴란드 음식 중에 굉장히 많은 음식이 한국 음식이랑 비슷해요. 저희가 가장 유명한 피에로기라는 만두가 있어요. 그거는 한국의 군만두랑 많이 비슷하거든요. 폴란드에도 굉장히 많은 만두가 있어요. 고기 만두도 있고 카푸스타 키쇼나이라는 폴란드의 김치, 약간 배추김치, 물김치 같은 그런 거 있는데 그것도 만두 속에 넣거든요. 그래서 김치만두랑 비슷한데 맵지만 않아요. 거기에다가 비거스라는 요리가 있는데 김치볶음, 김치찜이랑 비슷한 요리도 있고 순대 있잖아요. 폴란드도 가샨카라는 돼지 성지로 만든 음식 있고 그 다음에는 진빵이라는 요리 한국에 있는데
있는데 사실은 폴란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그 찐빵도 우리가 찍어서 먹거나 아니면 안에 속을 채우거나 그런 음식인데 다른 점은 바로 달콤해요. 폴란드 사람들은 찐빵을 조금 달콤하게 먹고 한국은 짭짤하게 먹어요. 족발 있어요. 우리는 골롱카라고 하는데 골롱카는 그냥 돼지의 족발이에요. 조금 과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는 왕들이 즐겨 먹었던 삼계탕. 우리도 러수이라는 치킨으로 만든 그런 육수가 있는데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고기를 빼서 그냥 육수만 먹거든요. 거기 면 넣고 한국 분들은 닭이랑 동체 이렇게 먹잖아요. 그 음식이 비슷해요. 맛이 또 많이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많은 음식들이 폴란드와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통신이나 뭐 휴대폰 많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폴란드 사람들은 휴대폰 한 2개, 3개씩 가진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는 뭐 통신사 때문에일 수도 있고 왜냐면은 폴란드가 워낙 넓기 때문에 어떤 통신사가 여기 터지고 어떤 거는 신호가 안 터지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휴대폰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심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PC방 문화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이어서 아직도 살아있는데 폴란드에서 스타크래프트쯤에 PC방 문화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있었고 저도 고등학교 때쯤에 많이 쟀거든요. 왜냐면 스타크래프트 해야 돼서 제가 경험했던 게이밍의 역사 똑같아요. 한국이랑 폴란드랑. 한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실도 하나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저를 만날 때마다 폴란드에 사계절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요. 폴란드에 사계절이 뚜렷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뚜렷하게 4개월씩 사계절은 있어요. 우리 그 면에서도 비슷하고 사실은 날씨도 굉장히 습기만 빼고 왜냐면 폴란드는 건조하고 한국은 습한데 습기만 빼고 똑같아요. 온도도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겨울은 굉장히 춥고 여름이 억수로 더워요. 지금까지 제가 폴란드와 한국의 비슷한 점에 대해 얘기는 했는데 만약에 영상을 좋아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라이크 눌러주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알림도 여기 밑에 눌러주세요. 안녕!